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스포츠 폴리시 매니지먼트 앤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석사 과정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로 스포츠 과학을 전공했고요. 학부 전공하면서 또 일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축구부 코치로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로 생활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학교도 그렇게 정해서 갔었고 그 이후에 직업도 그렇게 가지게 됐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오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여기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이랑 스포츠 관련 모든 전공들이 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실습은 없고요. 다 이론으로 하는 코스웍이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마케팅,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스포츠가 어떻게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한 뭐 축구 클럽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람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구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도 있고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런 게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 들어가서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게 아마 나중에 행정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꼭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연구 방법론 수업이 있어요. 저희가 그 에듀케이션 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인터내셔널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기 현지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수업인데 이제 잘 들어놓으면은 어차피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을 쓸 때 필요한 정보나 지식들을 조금 얻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선수로서 또 코치로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에서도 정말 많은 직종이 있는데 뭐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축구와 관련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구단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피파나 관련된 뭐 축구 협회 같은 데서 일을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해서 그런 행정 쪽으로 저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일단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5개는 잉글랜드 쪽에 지원을 다 했어요. 그 대학교에서 다 오퍼를 받았는데 러프버러 대학교에서도 오퍼를 받았어요. 가장 먼저 받았는데 사실은 마음을 그쪽으로 아예 굳히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뭐 스포츠 쪽으로는 세계 1위 대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의 인지도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딘버러 대학교 자체가 물론 스포츠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교 네임밸류가 그 러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대학교이기도 하고 세계 랭킹이 높은 학교이기도 하고 러프버러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유명한 학교이다 보니까 스포츠 전공하고 싶다 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좀 한국인 학생들도 피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비슷한 위치의 학교라면은 그래도 한국인 비율이 조금 없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에딘버러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 취업을 했다든지 확실한 결과물이 없어서 학교 네임밸류가 나에게 이런 큰 장점이 되었다 이렇게는 제가 확실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시고 저희 과에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학교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영국 내에 있는 그 스포츠로 유명한 학교 중에 에딘버러가 속해 있고 학교 네임밸류나 과의 그 네임밸류는 굉장히 좋으니 자기 스스로가 능력과 역량만 갖추면 어딜 나가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수업할 때는 졸업생들이 와서 뭘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대신에 그런 초청 강연을 하는 수업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축구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던 적도 있었고,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영국은 그 영연방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주최하고 오르게나이징 하시는 분이 와서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 관한 수업 그런 것도 해주신 적도 있고, 또 포럼 같은 것도 교수님들이 열릴 때 학생들 와서 발론티어로 하면서 뭐 배울 사람들은 와서 같이 뭐 인맥도 좀 쌓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셔가지고 활발히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좋은 링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요. 주변 그 스포츠 관련 기업들이나 스포츠 팀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구직 공고나 필요한 사람을 자신들이 찾으려고 할 때 교수님들한테 직접 그 연락을 취해서 교수님들이 그걸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지는 않는데 이제 졸업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들어보면은 박사과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하시던지 축구 구단이나 협회 가서 일을 하시던지 행정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요구되진 않아요. 근데 그 박지성 선수가 했던 그런 피파 마스터 코스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격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일단 자기 영어 실력, 코치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코칭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국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에이전트로 혹시 나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에이전트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요새는 너무 그 컴퓨터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컴활 많이 따시잖아요. 여기서도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만 준비를 하면 뭐 특별히 뭐 스포츠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근데 취업을 하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일했던 경력이어서 여기서 물론 경험을 쌓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국에서라도 그 경험을 쌓고 오시는 게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학창 시절 때 학교를 잘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규적인 수업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단어, 애플, 뭐 컵 이런 것만 아는 정도였는데, 제 수준에서 뭐 영어에 관한 공부법을 아무리 찾아도 저 정말 영어 못해요 이런 분들을 만나도 다 결국엔 정규교육을 받으셔서 그 수준이 되시는데 못한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정말 못했는데 이제 꿈이 생겼잖아요. 이제 외국으로 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뭐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IELTS를 맞췄는데, 솔직히 IELTS를 여기서 원하는 수준을 맞춘다고 해도 입학은 할 수 있겠지만 와서 공부하는 거랑 그 IELTS 점수 맞춘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 수업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특히 여기가 그 스코틀랜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뭐 완벽하게 다 알아들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늘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제가 따로 노력했던 거는 일단 한국인을 최대한 만나지 않고, 제가 축구를 했다 보니까 축구 동아리에 가서 애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지고 애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래 여기가 교통비가 되게 한국에 비해 비싸서 웬만하면 뭐 30-40분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일부러 그냥 돈을 내고 애들이랑 같이 다니려고 버스를 맨날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버스 기다리는 시간부터 버스 타는 시간까지 해서 또 한 30-40분 정도를 애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최대한 현지인들 혹은 영어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영어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마음고생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수준을 받아줄 수 있는 학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학원을 간다는 게 솔직히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혼자 수능 영어부터 혼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뒤에는 한 달 정도 학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험 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으로 한국에서 뭐 전공을 하셨다면은 이론 같은 걸 이해하는데 막 너무 새로운 것이다 이런지는 않으실 텐데, 혹시라도 뭐 조금이라도 다른 분야를 공부하다 오시는 분이시라면은 영어로 된 개론서를 꼭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 제가 가기 전에 어떤 책을 조금 읽고 가면 좋을까요? 연락을 드려서 책 리스트를 받아서 한국에서 그걸 읽고 왔거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교수님이 있는 걸 미리 아셨어요? 네. 교수진들을 제가 다 보면서 비교를 조금 해보면서 결국에는 그 논문 쓸 때 코드가 맞는 교수님이랑 써야 되니까 학교 정할 때 교수진을 좀 찾아보고 해서, 자기가 정말 확고한 주제가 있어서 이 교수님이랑 나는 무조건 같이 하고 싶다 하면은 먼저 컨택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한 케이스고, 아니면은 이제 프로포저를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원래는 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연구 주제가 한국 여자 축구 관련이어서 스코틀랜드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인종 비율로 따지자면은 저희 학부는 90% 이상이 중국인 학생이고요. 아시아 학생이 90%가 아니라 중국인만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뭐 백그라운드는 되게 다양해요. 학부를 중국에서 마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학부를 하고 또 여기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려고 에딘버러에 온 친구들도 있고, 당연히 외국에서 공부한 그 서양인 친구들은 당연히 뭐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뭐 미국에서 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전혀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그 친구들은 뭐 차격을 받지 않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사실 여기 스코틀랜드로 온다고 정하고서는 주변에서 너무 그런 질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굳이 처음 나가는데 그것도 스코틀랜드를 골랐느냐.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에딘버러가 치안도 정말 좋고요. 한적하고, 그게 안 좋은 뜻으로 한적이 아니라 되게 마음에 진정이 되고 비지하지 않고, 굉장히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물가는 런던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뭐 다른 도시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뭐 에딘버러만 봤을 때도 여기 현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가, 뭐 한국도 지금 되게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여기 에딘버러도 한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조금 높은 편이고, 에딘버러가 스코틀랜드에서도 물가가 조금 높은 편이고, 영국 내에서도 런던이랑 비슷한 정도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 음식 막 맛없다 그런 얘기 뭐 물론 많은데, 스코틀랜드가 전통적인 음식이 그 해기스라고 한국의 그 순대 비슷한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뭐 여기 사람들은 매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음식 빼고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뭐 중국, 인도 음식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여러 나라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안 푸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전통적인 음식이 많이 없는 대신에 다른 나라 음식을 접해볼 수 있다. 근데 조금 외식하는데 값이 비싸다. 한국 식당이 정말 원래는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많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식당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맛이 한국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저는 한 10분 정도 되게 가깝습니다. 주당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1년으로 내고 왔거든요. 1년에 제가 7,600파운드. 일단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 그래도 저의 유일한 취미 생활인 축구를 이곳에서 와서도 계속 하고 싶었고, 학업으로 막 힘든데 다른 친구들은 클럽을 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면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가서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해서 이제 축구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입단 절차는 시험을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다 모여서 그룹으로 나눠서 경기를 하고, 저희가 팀이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어요.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뉘는데 1군부터 4군까지 하면 저희가 총 한 120명이 넘어요. 여자만 하는데. 근데 이게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3개 혹은 4개의 여자축구팀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그 여자축구 수요가 많아요. 남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서 각 팀의 주장이랑 부주장, 코치들이 와서 그 경기를 보고 누구를 데려갈지를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팀을 나눠서 배정을 해줍니다. 저는 1군에 있습니다.
팀이 나눠지면은 자기 팀 훈련 시간에 맞춰서 훈련도 하고, 영국은 전체 그 축구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나눠서 리그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은 또 챔피언끼리 챔피언십을 또 하고, 그런 대회나 리그도 참가할 수 있고, 그런 데서 또 애들이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문화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스코틀랜드 안에서도 리그 수준이 나뉘어요. 저희는 티어 1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리그 2위 하고 있습니다. 1위는 그 세인트 앤드류, 거기 친구들은 정말 어나더 레벨. 이게 그냥 동아리 축구인데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에 120파운드. 학생들에게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기꺼이 다 내면서 다 참여를 합니다. 네, 저희가 스포츠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하키장, 미식축구장, 축구장 해서 축구장만 잔디구장이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풋살구장도 한 5개 정도 되고 엄청 큽니다. 정말 시설이 서포트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IELTS 점수를 받는 게 가장 어려웠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목표가 뚜렷했었기 때문에 CV 작성이나 자기소개서, SOP 작성하는데 전 큰 어려움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공부하는 게 확실하지 않거나 조금 애매하면은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도 정도에, 그러니까 유학 오기 한 1년 전에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원래는 제가 그냥 혼자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유학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그러면은 나는 유학원을 통해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혼자 준비해서 가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조금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든다고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잘 안 되면은 안 좋은 거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해서 갔는데, 유학원을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에도 되게 그 영국 유학 전문 유학원들이 조금 있길래 검색을 해보다가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된 게 유캔이었었는데, 가서 제가 그 최윤정 매니저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제가 정말 원했던 정보들을 다 한 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그 뒤에 솔직히 다른 유학원들을 가볼 계획으로 그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바로 이쪽에서 해야겠다 그냥 결정하고 바로 그냥 진행을 했던 저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저는 왜 다른 분들이 그 유학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도움을 받아보니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CV나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유학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잘 주시고, 그래서 저는 다 마무리하는 데까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2주, 3주? 정확히 다 컨펌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